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듀 2022년 오늘이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매도냐 보이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내일부터입니다. 2022년도의 화두가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보유를 지속할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5가지 키워드들 중에 여러분들이 변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면은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 변수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 그럼 이 5가지 중에 고물가지속, DSR 대출 규제, 양극화, 보유세 완화, 소빙하기, 이 5가지 중에는 변수가 2가지가 있죠. 그리고 상수가 2가지가 있고 변수는 2가지입니다. 상수가 3가지네요. 그러면 첫 번째, 고물가지속이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물가는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지금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 아니면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고물가 지속은 일단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DSR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수죠. 변하지 않죠. 시행을 내일부터 되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빙하기 시대, 지금은 이제 빙하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상수가 된다. 그래서 고물가 지속 상수, 대출 규제 상수, 그리고 소빙하기 시대는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올해부터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우리가 1983년 이후로 가장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된다. 여기서 변수가 되는 2가지는 양극화와 보유세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는 표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완전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전혀 암흑에 갇혀 있는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유세는 완화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정말 지속적인 정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양도세인데, 이 양도세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는 양도세를 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상수들을 한번 볼게요. 고물가 지속. 그래서 지금 공급망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현금의 화폐 가치가 풀린 것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변이들뿐만 아니고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종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걀 여러 가지 아시겠 거예요. 물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갑 열기 무섭네. 편의점 100여 개 식료품값 오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언젠가 또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파동을 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파동을. 시세는 모두가 파동을 그린다고 했는데, 파동을 그리지 않고 영원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게. 그리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있죠. 이 영원히 하락하는 게 무엇입니까? 휘발성 자산입니다. 휘발성.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 휘발유 같은 것도 되겠죠. 휘발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휘발성 자원이라고 되고, 이거는 이제 쓰고 나면 없어지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고, 또 영원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영원히 오릅니다. 글자를 잘못 썼네요. 통화량.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완제품 가격. 물가라고 하죠. 완제품 가격, 이 2가지는 영원히 오릅니다.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산지 제품 가격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홍수, 가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완제품 가격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지 물가지수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런데 완제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만들 때, 여러분들 짜장면을 만들 때, 그 양파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라면 값도 그렇고, 그리고 뭐 커피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커피 가격은 오름과 내리를 지속하지만 커피 완제품 가격은 내리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여러분들 가격 내려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기간 동안 몇 년을 여러분들이 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짜장면 값이 내려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라면 값이 내려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완제품 가격은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물가는 언제까지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이 환상에 빠져 있어요. 이 환상 빨리 접어야 됩니다. 한번 올라갔던 물가는 잘 안 내려간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도 마찬가지죠.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죠. 원자재 가격, 기름값, 그리고 가스 요금은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네, 그래서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완제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수죠. 이거는 뭐 결정됐으니까 상수다. 변하지 않는다. 대출 2억 원 이상부터는 집값의 40%, 그러니까 대출 최대 40%입니다.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된다.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DSR 규제를 의식주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집값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주죠. 먹는 거, 입는 거 하고 자는 곳은 DSR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후진국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변수가 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야 될 것인지 보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 왜 중요한 변수가 생기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변수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죠. 그러면은 공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지금 공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공급의 대부분의 절반은 무엇입니까? 사전 청약이죠. 땅 확보도 안 됐습니다. 토지 확보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년 넘었다고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날벼락 맞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그리고 구조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노후 단지 20년 이상 단지들은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단지들은 팔지 않는다. 매도냐 보유냐에서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 아파트도 양극화입니다. 지금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양극화를 가르는 가장 키워드는 저는 양극화를 가르는 가장 키워드가 양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이 양도세는 앞으로 양극화를 만드는, 네, 양도세라고 하죠. 양도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양극화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가장 큰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양도세의 중과 유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이 중과 유예도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주 소폭이에요, 소폭. 제가 볼 때는. 네. 소폭으로 나올 수 없죠. 이거를 큰 폭으로 만약에 중과를 유예를 한다 그러면은 이 후보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주택자에 대한 이것이 특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과 유예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보시면은 파리 대책이 있었습니다.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가 있었죠. 네, 유명한 파리 대책, 부동산과 전쟁할 때 한다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2020년이 무엇입니까? 710 대책. 네, 양도세 중과. 그리고 중과 유예와 중과 같이 들어갔던 데가 언제죠? 이게 지금 12.16 대책일 겁니다. 12.16 대책에서 중과가 유예를 한번 시켜줬습니다. 네, 유예.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가 지금 지웠는데, 지금은 양도세를 중과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중과를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것을 감면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중과 유예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양극화의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이.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고 나머지 똘똘하지 않은 채는 매도를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16 대책입니다. 이때 19년도에 12.16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양도세 중과가 1시간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똘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매도가 되고 보유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급지에 따라서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단지, 똘똘한 재건축 단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팔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단지 중에서도 우리가 다물권자 다주택자들 중에 똘똘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물권을 가지고 있어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어떤 가족들에게 한두 채 정도 증여를 하고, 어차피 멸실되고 나면은 내가 조합원 자격으로 멸실되면은 중과가 유예되고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한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개별 등기된 것들을 하나서 나눠서 파게 되겠죠. 조합 설립되기 전에. 네.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망권을 가진 재개발구역, 분양가가 높은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은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 중에 급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 그리고 외곽 쪽들과는 여기서부터는 양도세가 중과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 양극화는 기름에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고, 2022년도는 양극화입니다. 다른 키워드 없어요. 2021년과 2022년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2021년은 다 같이 오르고, 그리고 그전에도 다 같이 내렸던 시대였지만 2022년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하락하는 시대가 지나갔다. 양극화의 시대라는 부분들을 전략을 잘 짜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